안녕하십니까. 문박사TV의 문정갑입니다. 오늘 벌써 11월이네요.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2025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은 한 45일, 50여일 기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거의 이제 기초편에 이제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현황, 인허가,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의 관계를 2회에 걸쳐서 아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일 저희 마린컴에 서 관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이 수용성,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손실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마 오늘 다 되기는 아마 좀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은 수용성과 관련해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한 꼭지를 하게 되면 이제 11월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이제 12월 달에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기초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시간을 가지면 벌써 작년 말에 인사드렸는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수용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수용성이라 하면 아주 쉬운 말이죠. 자, 내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이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어민들, 그 다음에 주민들, 이런 지역의 분들이 과연 이 해상풍력 사업을 동의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용성 부분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한국이니까요. 이 수용성 부분이 항상 제일 어렵고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 마린컴도 존재하고 그 이외에 수용성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초편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편을 누차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년에는 이제 심화편으로 정말 좀 깊숙이 이제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초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수용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느꼈던 점, 그런 거 위주로 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성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울산에 오셨을 때, 이제 현 시장님께서 수용성 때문에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유튜브 보신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아니, 공공재인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좀 더 베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수용성엔 다양한 부분이 있죠. 하여튼 이 수용성이 제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입지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 신뢰, 이 부분에 부족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민민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세 가지 팩터로 인해서 수용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지 선정인데, 이 도표를 아마 전 시간에 보셨죠. 이 해상풍력 사업을 하시려는 사업 시행자분들은 개략적으로
예, 일단은 뭐 풍향을 제일 먼저 따지겠죠. 일단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는 일명 이분들을 요 밑에까지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영어로서는 합니다. 이제 사업 개발자분들인데 이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적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적지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용성보다는 여기 나오는 주민 수용 가능성 조사보다는 기타 요인들의 핵심을 두고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이런 해상풍력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통영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사실. 한 개 사업을 지칭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정서가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입지를 좀 바꿔달라. 거기는 우리 황금어장이다. 서식장이고 산란장이고. 근데 대부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다 갈 때마다 황금어장이라고 그러고 서식장이라고 산란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입지를 선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던 점, 사업 시행자분들도 인정하실 부분은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법에서는 이 문제가 넘어가죠. 이제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지 선정을 국가에서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선정함에 따른 민민 갈등, 이거는 또 아마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입지 선정, 그 다음에 소통과 신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초창기에, 해상풍력 초창기 때 해수부에 자문위원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수용성 관련한 그런 자문회의였는데, 사업 시행자들은 그럽니다. 해상풍력이 무슨 어업에 피해가 있느냐. 자원도 늘어나고, 피해가 없다.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피해가 없다면 왜 이 수용성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피해는 저는 있습니다. 단지 얼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사업 시행자와 어업인, 특히 어민 간에 이런 소통이나 신뢰가 부족했다는 점, 그게 문제가 두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민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어민과, 예를 들면 어민들은 찬성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니까 특히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은 우리 조망을 경관을 해친다. 그 다음에 케이블이 들어와서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 해서, 근데 또 어민은 또 찬성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과 어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어민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해짐에 따라서 이 수용성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민민 갈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죠. 이 라이다를 설치를 할 때, 점사용 허가를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업인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수렴하게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7조 아마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 라이다 띄울 때는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망망대해에 라이다 하나 띄우는 거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크게 인허가에 무리 없이 라이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제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 라이다를 설치를 하면서 어민들한테 이제 상생 지원금을 이제 현금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라이다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비슷한 얘기로 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럼 권리자가 누구냐? 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이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민 갈등도 아까 제가 어민 간의 갈등도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 권리자의 동의를 그냥 인근에 그냥 이렇게 빅마우스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해갖고 어촌계나, 그러니까 어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없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발전사업 허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날 거고요. 지금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용성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대부분 아마 해양 환평 받고, 그 다음에 어업피해 영향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라이드 할 때 했던 이 권리자와 이해 당사자를 파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마 지금 여기 가 있습니다. 이제 공유수면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발전사업과 같은 30기가의 사업 중에 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10몇 기가의 이상의 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걸치고 지금 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하면 준비를 쫙 하고 뭐가 있었냐면 권리자의 동의서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서는 첫 번째, 이 권리자가 누구냐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앞에서 좀 밝혔겠죠. 이거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권리자의 동의서, 이건 법적으로 이분들의 동의를 안 받으면 점사용 허가도 안 나고 나중에 보상과 관련된 약정도, 공사의 착공도 하지 못하는 게 법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를 받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우리 뭐 가서 그냥 대강 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의서를 체결하고 사인을 받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촌계장님 가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소통과 노력만은 되겠습니까? 이제 어업인들이 바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이제 이익 배분 문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저기 신안에 뭐 햇빛연금, 바람연금 하듯이 어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요거는 점사용허가 받은 지 1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일단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뭐 1년 내에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인허가상 절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보상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보상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보상에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를 이제 인허가청으로부터 받으려면 권리자의 동의와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셨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법적 용어입니다. 권리자는 누구냐? 요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이제 케이블을 해서 인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지구 내에 기존의 점사용 받은 자, 그 다음에 매립 면허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수산업법 2조에 입어자, 그 다음에 어업 면허를 받은 자, 양식업에서 양식 면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획업, 그 다음에 육상해수 양식업, 수산종자 생산업, 그 다음에 인접한 6번, 7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업지구 내에 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권리자입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관계자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관계자는 법적 권리자 외의 어업자로서 지금 이게 어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사업지구로 나오는데, 이제 어업은 잘 아다시피 이동성 어업, 특히 어선어업,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또 어선어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러니까 육상 부분은 이제 인입점 하는 그 주위에 뭐 면허나 신고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에는 이제 어선어업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이제 이 수협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공유수면법에는 이제 수협의 의견을 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점사용 동의서를 받는데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분들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자체나 인허가청에서는 가능하면 이분들의 동의도 좀 받아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의서를 그러면 어떻게 체결하느냐, 이제부터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 마린컴에서 했던 그런 걸로 그냥 간단히, 요거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의서를 체결하려면 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린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면 이제 담당 조직을 구성을 하고,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핑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권리자, 그 다음에 간접 피해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만이 동의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생 협력하는 부분, 인센티브 부분, 그러면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죠. 법적 권리자와 이해관계자를 그룹핑을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지금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초창기 때 상당한 뭐 민원도 많고, 그 중에 사실 요번 주에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고창에 갑니다. 한해풍 선진지 견학을 하러 이런 지역 분들하고 또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에도 한번 갔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진지를 저희 그 어민들하고 한번 가서 해상풍력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동의서를 체결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거 뭐 구체적인 그 노하우이기 때문에,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5분에서 뭐 이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지루하신 감이 들어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런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민들한테 뭔가 이 어업인들이
어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고 이걸 도움을 드릴까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조업 감소하고 소통 부족, 보상 불만하고 그다음에 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금품을 지원을 사실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뭐 팩트니까요. 근데 이 금품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민 갈등. 누구한테는 주고 다 주면 되는데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예를 들면 A호 총계만 주고 옆에 있는 B호 총계는 안 주고. 이러면 더 갈등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금품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민민 간에서 고소고발하고 이래서 어민 갈등이 엄청나게 유발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 심지어는 옛날 수협에서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뭐 이게 잘 됐나 못 됐나는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 금품살포가 아주 큰 지역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그러면 이걸 금품살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어민들의 마음을 동의를 얻어내는 거 어땠느냐. 그래서 뭐 조업 대체 방안이 있고 소통 강화해서 동의 명목을 해서 상생 협력을 해서 상생 지원을 하는 이제 어민 참여 쪽으로 어민 참여 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 마린컴에 우리 김진만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곳도 해상풍력 상생협력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품 지원으로 인한 것보다는 상생협력을 통해서 어민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지구가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민들한테 뭘 필요하냐라고 가서 여쭤보고.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옛날 보령 쪽에 했는데 조그만 사업 쪽은 해상풍력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수용성 차원에서 그쪽 어촌계에서 유람선을 하나 지어달라고 운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사실 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 어업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는가 이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연이어서 이제 보상까지. 보상은 왜냐하면 기존의 절차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이어서 11월 안에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관 박사 앞에 계신데 오늘 11일인데 거의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1월 안에 제가 오늘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보상은 어업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또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